이런 식으로. 지금 내년 2월에 법률 개정할 건데 지금 마음이 조급해서 개정하기도 전에 막 발표하고 책임도 못 질 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정부가 좀 마음이 다급하다. 이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제 21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이걸 보면 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여기 경제정책 방향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지역을 보기로 했는데 오늘 뜨끈뜨끈하게 너무 이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고 이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면서 도저히 이거를 스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목소리가 조금 격양되어 있는 걸 느끼세요? 좀 화가 났어요. 경기가 이렇게 좀 분위기 안 좋은데 너무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목소리도 크고 조금 격양된 말투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지금 복합 위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위기를 상당히 정부나 나라에서도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를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지금 경기 여건 자체가 급격한 통화 긴축에 따라서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 및 교역 위축,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약화될 전망이라고 하면 지금 경제 성장률을 2022년에는 2.5% 정도 생각했는데 23년에는 1.6%로 정말 2%대도 저성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1%대면 정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률은 그래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소비자 물가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도 지금 볼 건데 지금 대내외 여건 및 금리 인상으로 경기 회복세가 제약이 되는데 지금 수출 카드 매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출 무역이나 이런 쪽의 경기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경기 침체 자체가 이게 가볍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 없고 이게 조금 장기화되는 건 물론 그 무게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다들 전문가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마저도 부동산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지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 지수도 정말 빠르게 14.4%가 떨어졌고 거래량은 여기도 거래량이 나왔나요? 거래량은 나오진 않았는데 거래량이 정말 IMF 때나 금융위기 왔었던 2008년보다도 훨씬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 거래량을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하면 그만큼의 이제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움직일 만한 메리트를 전혀 주고 있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이 둔화할 것 같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거시경제 안정관리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영착륙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구나. 지금 지난주에 그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을 뉴스에서 보냈을 때 정부가 바로 보도자료로 아니다라고 했을 때도 고려를 하지 않는 건 아니다. 고려는 하고 있지만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려는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나온 게 없다라고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부도 지금 할까 말까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반응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시경제 안정관리에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잠재 리스크를 대응하고 수출 활성화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금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위기 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나온다는 건 결국 이런다는 거예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 대응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흐름을 감안해서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재정이 나눠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할 걸 상반기에 땡겨서 빨리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유동성을 조금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조금 더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해서 민간사업 보상 자금을 선투입하는 등 조기 집행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 상반기 조기 집행, 여유 재원 활용 등으로 지방 경기를 뒷받침하겠다. 신속 집행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건 긴축 정책을 하고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유동성을 너무 빨리 빨아들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일부 유동성을 조금 미리, 어차피 그러니까 뭐 없는 돈을 만들어서 풀진 않겠지만 뒤에서 풀 걸 앞으로 화끈하게 더, 그러니까 조삼모사라고 해야 되나? 원래 3개 줄 거를 앞에 2개 풀고 뒤에 1개 푸는 식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천천히 나와야 될 유동성이 좀 빠르게 시장이 조금 더 공급을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랑 어쨌든 긴축 정책을 하는 거랑 완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성장이 둔화될 거를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먼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행한다 했었는데 이것들이 좀 약화되는 면이라서 사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물론 이것 때문에 막 크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을 또 조금 뭐 찔끔찔끔 이게 쿠션을 된다는 느낌으로 또 약간씩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PF 쪽에서도 잘 PF가 나오게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는 것 자체도 다 그런 쪽으로 조금 공급을 돈맥 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자체는 결국 이제 유동성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고민을 또 다시 시작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길게 봐야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정책이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쉽지 않겠다. 대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완전 폐지, 처음부터 폐지! 그러면 사람들이 임팩트 있어서 혹시나 시장이 다시 올라갈까봐 걱정이 된 나머지 완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정말 흐지부지하게 임팩트가 없게 폐지를 하고 천천히 정말 스무스하게 티 안 나게 폐지 순으로 가고 싶어서 한 단계에 끝날 걸 뭐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그 수순을 밟겠다라고 하는 거면, 뭐 내년 상반기에도 분위기 안 좋다고 한다면 이제 폐지 수순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나올 대책들이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왔던 것들이 조금씩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이게 당장 단계를 이렇게 잘라서 규제 발표를 하는 걸로는 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부동산 지역이나 전국에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던 지역이라던가 단지 같은 경우 메리트 있어진 가격으로 일정 가격 이하로 나오는 애들은 지금도 한두 개씩 거래가 되긴 해요. 완전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거기서 얼마나 더 거래량이 늘어날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가 돼서, 사실 이전에 부동산 시장에 뭐 정책이 이제 잘 발표가 안 돼서 우리가 라방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할 때마다 별로 볼 게 없어서 다른 거 보고서를 보면서 연명했었던 달도 있었는데, 이번 달은 정말 주 단위로 정책이 발표가 돼가지고 정책을 오히려 더
자주 봐야 되는 시간이 되긴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하나만 나와도 시장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반전이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얼어버린 상황이라서 지금은 좀 쉽지 않은 분위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사실 취득세 중과 폐지는 정말 손꼽아 기다렸던 부분인데, 우리한테는 다주택자한테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얼어있는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사람인 다주택자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을 만한 정책이다. 물론 6%라면 저도 사실 지금 이전부터 현금을 모아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모아놓은 사람들이 지금 부자들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가치 있는 지역과 단지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해서 씨앗을 뿌려놓고, 시장이 다시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살아난다고 하면 그때 열매를 거둘 걸 생각해서 또 씨를 뿌릴 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당장 바로 움직이게 할 만한 그 정도의 정책은 아니다. 저 같아도 조금 더 지켜보고 폐지 수순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계속 어려우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년 2월에 법률 개정할 건데 지금 마음이 조급해서 개정하기도 전에 막 발표하고 책임도 못 질 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정부가 좀 마음이 다급하다. 그렇지만 그 부동산 시장의 반전에 대한 불안도도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따끈따끈하게 발표가 됐는데, 글이 막 우리를 조금 희망차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완화 정책이 쌓이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말 매번 정책 발표될 때마다 계속 나왔던 거예요. 언발의 오줌 누기, 시장 이걸로는 안 된다. 계속 나왔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조금 언발의 오줌 누기 정책이 쌓이면,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빠르게 조금 좋은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그러니까 정부가 기대하는 천천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 시장의 반응이 없다가 어느 순간 좀 어떤 트리거가 딱 강한 트리거가 하나 나타나면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20몇 가지가 넘는 규제 정책을 했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다가 시장이 이렇게 글로벌적인 위기가 닥치니까 빠르게 얼어붙기 시작하니까 그 이전의 규제 정책이 오히려 뒤늦게 너무 강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시장이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IMF나 금융위기 때의 거래량이 꺾인 거에 보다 훨씬 밑도는 정도로 사람들이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국 부작용인 거죠. 이전 정책이 몰아서 반영이 되는 이런 원치 않았던 반응이 나타나는 거라서, 아마 지금 이렇게 완화하는 것들도 지금은 크게 힘을 못 쓸 수 있지만 이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면 그때 돼서는 또 지금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지금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발의 오줌 누기 정책이 될 수 있는 조그만 이런 정책들이 모이다 보면 분위기가 점점 좋아질 수가 있고, 이 분위기가 이렇게 꽃이 피듯이 이게 영향을 미치고 활성화되는 그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좋은 시기에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 씨를 뿌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뉴스를 보니까 경기가 빠르게 안 좋아지면서 지금 경매 시장으로 넘어오는 물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또 그런 뉴스들이 또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매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전보다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취득하거나, 그리고 양도세도 지금
24년으로 다시 늘어났잖아요. 1년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양도세,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 자체도 그때 가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때 돼봐야 한다. 그래서 급하게 팔지 마시고 이후에 확인하고 파셔도 늦지 않는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기 안 됐는데 새낀 상태에서 정상 물건 아닌데 급하게 수익을 더 많이 깎아먹고 팔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1년이 더 증가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참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뭔가 확실하게 시장에 반등할 이렇게 뭔가를 주지 않네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